네, 이번에는 하이퍼덴트에서 그 메탈 링크 타입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입이란 이제 커넥터를 달고 깎는 다이렉트 타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 이제 지금 같은 메탈 밀링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 그리고 6번부터 10번 총 10개의 환봉을 가공할 수 있는 밀링기고요. 자, 링크 타입과 링크리스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일단 있습니다. 보통 대중적으로 링크 타입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터를 달고 깎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처럼 지그에는 그 좌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6번과 10번 그리고 껴지는 부분도 저희가 D컷이라고 부르는 일자로 플랫하게 되어 있는 면이 어느 부분에 체결되는지도 지금 껴있는 이렇게 저희 픽스처 파일에도 음영과 양형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하이퍼덴트에서는 일단 블럭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디 위치에 깎을지 밀링기와 그리고 픽스처를 선택해 주게 되고요. 픽스처는 지금처럼 두 가지 타입을 보통 대중적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써있는 링크 타입과 링크리스라는 커넥터를 달지 않고 깎는 리버스 타입 두 가지가 보통 환봉에서는 사용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타입으로 깎을지 링크와 링크리스가 선택이 됐으면 그 다음엔 환봉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똑같이 세 블럭에 와서 소재를 환봉을 생성해 주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도 그 타입에 따라서 생성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링크 타입의 환봉과 링크리스 타입의 환봉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은 링크 타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링크 타입의 환봉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성해 주시게 되면 이제 환봉은 보통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10파이와 14파이 두 가지가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환봉은 링크 타입에서 먼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10파이를 먼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라고 써있는 기능은 지금처럼 여러가지 위치에 있는 1번부터 10번 위치에서 내가 2개 이상을 한 번에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보통 멀티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뭐 5개든 10개든 한 번에 계산을 해서 NC 가공 파일을 한 개로 생성한다는 의미를 이제 멀티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 이제 먼저 소재를 골라주고요. 자, 소재를 고른 뒤에는 이제 환봉의 그 다이아미터, 환봉의 직경, 크기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보통은 대중적으로 10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때로는 앵글드나 전치부가 많이 긴 경우는 14까지도 보통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도 일정 비율 이상 한 20% 이상은 보유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환봉 밖에 벗어나는 부분은 잘릴 거기 때문에 조금은 두꺼운 직경이 넓은 14파이 환봉도 여분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먼저 이름을 적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포지션에 깎을지 저는 2번이라고 적었는데요. 자, 2번 포지션에서 오스템 타입의 커스텀 16번 파일을 깎겠다. 이 정보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이름과 아래 슬롯 포지션 2번은 동일하게 생성이 돼야만 2번 위치에 내가 생성하는 10파이 환봉이 생성이 되고요. 아까 파일 이름에서 2번과 그리고 임플란트 타입, 오스템 TS 타입이냐 GS 타입이냐 그리고 치식이 몇 번 커스텀이냐 그래야 중복해서 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위와 같은 정보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16번 커스텀 파일을 먼저 제가 불러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STL 파일이 보이고요. 이 파트의 유형이 중요한데요. 어버트먼트라는 유형으로 불러와지는 게 맞습니다. 엑소캐드를 사용했던 시리쉐입을 사용했던 정보 파일이 같이 함께 있다면 이 STL 파일이 어버트먼트의 유형이다라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보 파일도 함께 그 저장된 폴더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을 불러올 때 어버트먼트 파일을 어버트먼트로 불러오게 되고요. 지금처럼 자동으로 환봉 내에 위치를 잘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배치된 모습이 정상적으로 어버트먼트 유형을 불러왔을 때의 위치에 맞게 되고요. 여기선 보라색 라인이 중요한데요. 보라색 라인이 어버트먼트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저 부분이 이 환봉 끝단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해야만 실제 깎았을 때 가공물도 올라가는 이머전스 부분이 매끈하게 가공이 되겠죠. 자, 한번 변경하는 방법 볼게요. 어버트먼트 마우스 우클릭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조정에 들어와서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조정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뜨는 창에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서 실제로 이제 저 막대와 막대를 맞추는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이콘 보시면 보라색 라인을 환봉 끝으로 움직이고자 할 때 자, 누르는 버튼은 지금 이 막대입니다. 긴 막대와 짧은 막대가 만나는 아이콘 요걸 눌러 주시고요. 자, 누른 뒤에는 이제 분홍색 라인을 크게 확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홍색 라인을 찍어주세요. 많이 확대해 주셔서 찍어주셔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봉 끝단 부위에 대고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아까 분홍색 라인이 지금처럼 위치가 딱 맞게 변경된 모습 보이시죠? 자, 요게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조정이라는 기능에 와서 위치를 맞췄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봉의 센터에 각이 와 있는 모습인데요. 각진 바운더리가 와 있는 모습이 실제로 환봉 저희 가공기의 지그에 꼈을 때도 그 환봉 센터에 각이 오는지 면이 오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메탈 밀링기는 면이 가운데에 와야만 기준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면이 가운데로 오게 하는 방법은 왼쪽에 화살표 방향 아이콘 눌러서요. 각도를 30도로 제가 한 바퀴만 움직였습니다. 한 바퀴 움직였기 때문에 각에서 면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만약에 해당 밀링기가 각이 가운데에 와야 된다. 그럼 아까 그 상태 그대로 깎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밀링기 업체에 맞게 가운데에 면이 오는지 각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잘못 깎이게 되면 실제로 밀링은 잘 나오지만 저희가 모델상에 꼈을 때, 구강 내에 꼈을 때 15도, 30도가 돌아가 있는 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깎을 때는 항상 저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2번 포지션에 한 개 배치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공 파일을 생성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똑같이 10하이 환봉을 한 번 더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 다른 위치로 2번은 깎았기 때문에 3번 위치에 한번 가공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3번 오스템, 이번엔 17번. 해당 치식이 동일한 파일을 두 번 깎을 경우는 많지 없기 때문에 16번과 17번 두 개를 한번 연속으로 깎을 때 위에 이름에도 3번 그리고 슬롯에도 3번 동일하게 일단 맞아야 되고요. 자, 3번 파일의 환봉이 생성되고 난 뒤에는 똑같이 환봉 생성하고 어버트먼트 파일 STL 불러오면 되겠죠. 자, 이제 위에서 똑같이 크라운 불러오기로 제가 임의의 파일을 한번 3번에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멀티 기능이에요. 똑같이 동일한 파일을 연속으로 그냥 한 번에 깎고자 할 때 똑같이 2번과 3번 두 개 이상을 한 번에 깎는 기능을 말씀드렸죠. 자, 3번에도 그냥 동일한 샘플 파일로 제가 불어오겠습니다. 슬롯에는 역시 3번으로 일치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공 파일 이름에는 내가 어느 슬롯에 어느 포지션에 깎을지 정보가 꼭 반영되는 게 좋습니다. 자, 중복되지 않게 2번에는 16번 커스텀, 3번에는 17번 커스텀 깎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불러오고 나면 동일하게 똑같이 링크는 달려 있고요. 커넥터는 달려 있고 분홍색 라인은 환봉 끝단부에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요 분홍색 라인도 항상 끝단부에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항상 그 기공소 내의 파일을 깎던 외주 파일을 깎던 동일합니다. 저 분홍색 라인이 환봉 끝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스크류 채널 축으로 파트 조정 들어왔죠. 우측에 막대 누르고요. 우측에 막대 아이콘 누르고 쭉 확대해서 분홍색 라인에 정확하게 한번 찍고요. 환봉 바닥에 대고 더블 클릭,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분홍색 라인이 환봉 끝에 딱 자동으로 와서 맞추게 되고요. 자, 가운데 보면 또 각이 와 있습니다. 각이 와 있을 때 각을 면으로 바꿀 때는 각도 15도 바꾸고요. 각도를 30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시계 방향이든 한번 돌려주세요. 가운데 정확히 면이 오게 이 위치로 바꿔주시는 거 중요한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링크 타입이었지만 링크 없이 깎는 링크리스, 리버스 타입 깎을 때도 동일하게 환봉 가운데 센터에 면이 오는지 각이 오는지는 꼭 파악을 해서 어느 분이 가공을 하시던 동일하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링크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혹시 링크의 굵기나 각도도 바꾸고 싶다. 그럼 링크의 마우스 왼쪽, 마우스 우클릭, 커넥터 편집에 와서 각도를 키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경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직경이라 그러면 굵기죠. 떨어지지 않게 굵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이 어느 정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만 커스텀의 랭스가 긴 경우는 커넥터가 짧게 달립니다. 짧게 달릴 때는 항상 굵게 달려야만 가공 중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해당 케이스가 있을 때는 적용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2번과 3번에 커스텀 파일을 제가 총 하나하나씩 두 개를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지금처럼 링크를 지우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역시 계산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커넥터 누락이 됐다고 뜨기 때문에 항상 링크 타입은 자동이든 수동이든 커넥터를 달아줘야만 계산이 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항상 유념하셔서 우측 하단에 메시지가 떠 있다면 그 메시지를 해결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개 다 한 번에 계산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각각 누르시면 둘 다 노랗게 바뀌었죠. 둘 다 노랗게 바뀐 상태에서 계산 버튼을 눌러야만 동시에 둘 다 가공을 합니다. 하나만 노랗게 누르고 계산하시면 하나만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이퍼덴트 프로그램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개별 지정 하나하나씩 노랗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누르시고요. 항상 좌측 하단에 보시면 해당되는 밀링기가 어떤 밀링기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밀링기의 픽스처가 어떤 픽스처인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스처에 맞게 항상 계산을 해주시고요. 링크 타입으로 깎았는데 실제 밀링기에는 링크 리스로 껴놓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실제 그 지그 부분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링크 타입이면 실제로 밀링기에서도 링크 타입을 껴줘야 됩니다. 링크 리스 타입이면 역시 링크 리스 타입으로 껴줘야 되고요. 항상 두 개가 일치해야만 충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왼쪽 하단에 계산이 되는 동안에는 굳이 이 프로그램은 떼어놓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환봉 파일을 추가적으로 만드시거나 다음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이 끝날 때까지는 따로 뭐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른 작업들을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자, 하이퍼덴트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봉 파일을 생성하던 블럭 파일을 생성해서 가공을 하던 항상 많은 부분이 기록도 남고요. 그리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저분들께서는 반복 작업이지만 항상 어느 정도 주의할 부분은 주의해서 계산을 해주셔야만 안정적으로 밀링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산되는 동안 제가 한번 4번 포지션에도 새로 한번 환봉을 생성을 했고요. 똑같이 슬롯도 이제 4번으로 바꿔줘야겠죠. 4번에 환봉 만들었고 4번에 이제 슬롯을 바꿔주고요. 커스텀 파일을 불러옵니다. 네, 4번 파일에 그 배치가 불러오는 동안에 지금도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계속 계산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역시 커스텀 파일은 메탈 밀링기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그 메탈 밀링 하실 때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습득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반복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링크 타입에 몇 번 위치에 제대로 환봉을 꼈는지 오스템이냐 네오냐 덴티움이냐에 따라서도 실제 환봉의 헥사 부분의 각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위치에는 오스템 3번 위치에는 덴티움, 이런 경우도 항상 환봉 이름에 그래서 그 환봉 회사 이름이 적히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환봉을 끼시는 분이 계산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면 제일 좋고요. 계산한 사람이 환봉을 가서 끼는 게 제일 오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환봉 이름에도 그 회사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몇 번 위치에 계산하는지 그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환봉 센터에 면이 오는지 요것도 항상 봐주시고요. 모든 업체가 다 면이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받으실 때 면인지 각인지에 따라서 초기에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계산 파일은 지금처럼 멀티 기능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파일에 한 번에 가공을 할 거고요. 가공하는 방식도 3mm 황삭 공구를 쓴다 그러면 2번 위치 3mm 황삭, 그 다음 3번 위치 3mm 황삭 이렇게 병렬로 깎습니다. 하나를 다 가공하고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걸 가공하는 게 아니고요. 3mm로 2번, 3번, 그 다음 툴 바꿔서 2mm로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병렬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공을 한 번에 거는 경우가 뭐 여유 있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하신 가공은 가공 파일 하나에 환봉 하나씩만 배치하고 깎는 게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병렬과 직렬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 맞게 여유 있게 많은 가공을 하겠다. 그럼 지금처럼 멀티 가공을 하시면 되고요. 급하게 먼저 나와서 다듬어야 된다. 그러면 그 파일만 따로 먼저 가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률적으로 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파일 이름에는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담기지 않지만 몇 번 위치에 계산이 되어 있는지 가공 파일 이름에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처럼 만약에 9시 40분에 계산을 했다 그러면 계산 파일 이름에 9시 40분으로만 찍혀 있습니다. 이게 2번과 3번에 각각 있는 파일인지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가공 파일 계산된 시간에 실제로 몇 번 위치에 있는지는 그 캠 계산을 하신 분이 서로 공유를 하거나 그분이 직접 가서 밀링기에서도 동일하게 밀링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그가 이제 링크 리스로 제가 바꾼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링크와 커넥터가 없이 바로 그냥 가공을 해서 헥사의 그 스크류만 풀어주면 바로 그냥 밀링 나온 상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교환면 부위에 일단 커넥터를 달지 않기 때문에 교환면 부위를 나와서 링크를 따주거나 그 부분을 팔리싱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점이 많고요. 전치부에서 앵글드 케이스에서도 역시 링크 리스 타입이 가장 그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커넥터를 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어버트먼트 상부의 교환면과 그리고 어버트먼트 측면 부분의 모습이
실제 디자인의 모습과 그대로 가공이 되죠. 그래서 역시 원스텝 디자인을 하거나 실제 커스텀과 상부를 한 번에 디자인해서 끼는 경우도 이 경우를 많이 씁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에 제가 앞에 L이라고 써놨죠. 링크리스라는 약자고요. 링크리스는 항상 L이라고 써주시는 게 실수가 안 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